안녕하세요. 국민이주에서 미국 비자 수속 맡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 미국 투자이민 실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이주 유연태 전무입니다. 사실 제가 근래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 봤어요. 내가 원수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투자 이민을 소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투자 이민 하면 원금 상환 못 받는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을 오늘 제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투자 이민 하려고 오시는 분들 제가 상담을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2023년 기준으로 1,800세대 정도를 저희가 상담을 했어요. 네. 근데 투자 이민 할 때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제가 느끼기로는 두 가지예요. 예. 첫 번째가 투자 이민 사기 아니냐. 네. 두 번째가 원금 상환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들 하시거든요. 예. 그 사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이민 처음 네. 제정됐을 때와 비교를 좀 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199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종종 투자이민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투자이민이라고 했던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있었다고 짐작은 되는데 네. 물론 저희 회사가 그런 일은 경험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지금 말씀 주신 건 몇 년도의 정도 일이에요? 그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여러 곳에서 투자이민이라고 하면서 많이 신청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종종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네. 알면서도 또 했던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서 예. 원금을 많이 잃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무님이랑 제가 사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회계감사원인 가오라는 곳이 있거든요. 가오는 미국 사람들의 이제 세금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SEC 증권거래위원회랑 같이 이제 투자이민 경우에는 사기 방지라던가 이 관련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네, 이 가오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네. 투자이민 관련해서 사기다 내지는 이거 사기 의심하고 있습니다 라는 케이스 퍼센테이지가 1%예요. 예. 단 1%예요. 그 1%의 사기가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랑 베트남 사람들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사기를 좀 칠 수 없는 구조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정부의 관리나 네. 감사가 약간은 느슨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네. 2022년 이후로는 네. 우리가 새 청년법안이라고 해서 네. 새로운 법이 생겼고 네. 그로 인해서 리저널 센터나 여러 그 당사자들의 자격에 관한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현재 법안 체계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흔치 않다고 사례됩니다. 이제 리저널 센터는 전 세계에서 투자 자금을 이제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요 리저널 센터가 매년 감사를 받아요. 그리고 이 리저널 센터가 하는 프로젝트가 5년에 한 번은 대대적으로 큰 감사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리저널 센터 운영하는 사람이 뭔가 이슈가 있어요. 그럼 리저널 센터 못하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사기는 이 정도로 그럼 안심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네. 원금 상환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데 미국 정부가 이 원금을 개런티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네. 미국 투자이민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네. 미국 정부가 영주권을 보장해 준다든지 네. 투자금 상환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네. at risk clause라고 해서 네. 투자란 위험을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는 이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금 상환은 법적으로 보장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투자 이민을 할 때 투자 회사에 했을 때는 원금 상환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게 맞고요. 예. 투자 회사가 특히 리저널 센터가 투자자를 대신해서 네. 프로젝트에 대출을 해줄 때는 그것은 담보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좋고 보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네. 그것은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디테일이라서 맞아요. 특히 전문가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야만이 네. 어디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네. 어디서부터는 보장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은 네. 안전한 프로젝트를 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전무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회사가 잘하는 게 요 담보를 보는 파트인 거예요. 요 리저널 센터가 돈을 빌려주는 곳, 저희 투자이민 자금 빌려주는 회사한테 우리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얼마나 권리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따져야 되는데, 빌려주는 요 자체에 우리가 그 뭉뚱그려서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저희가 분류를 하자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민자 프로젝트가 되겠고, 두 번째가 주정부 이런 정부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 판단이 되실 건데, 담보를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가 더 좋은 프로젝트가 되겠죠. 왜냐면 투자자들한테는 보호 권리가 더 많이 가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게 민자예요? 아니면 주정부 프로젝트인가요? 당연히 그 답은 주정부고요. 특히 이제 두 가지에서 우리가 좀 더 실사를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민자는 아주 정말로 철저히 프로젝트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자에서 원금 상환이란 우리가 대출해준 프로젝트사가 차용된 그 금액을 잘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수익 창출을 하여 원금을 상환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프로젝트는 당연히 프로젝트를 철저히 해서 프로젝트가 성공리의 첫째로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출자로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여 우리 돈을 꼭 갚지 않을 수 없게끔 서류를 만들어서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 프로젝트는 설령 그렇게 잘 해놨다 할지라도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지연이 되거나 때로는 사업성을 잃게 되거나 했을 때는 원금 상환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다 못 받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프로젝트 실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고요. 민간인 프로젝트도 정도 차이가 많아요. 특히 실사를 해보다 보면은 정말로 재정적으로 안전한 프로젝트, 그리고 투자자의 권리가 fully 보호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는 반면, 반대로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피해야 될 경우이겠죠. 특히 원금 상환에 문제가 있거나 지연이 되거나 전액을 다 못 받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철저한 실사를 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게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정부 프로젝트는 정부가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민간인의 말한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돼서 조건부로 갚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이 지나면은 돈을 상환해 주겠다는 대출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했을 때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보다는 정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출 계약을 잘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개를 비교한다면, 이 민간 프로젝트는 많이 망한 게 있었지만은 정부는 아직까지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프로젝트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저희 경험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회사가 코로나 이제 그 시기부터 이제 원금 상환의 이제 케이스들이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원금 상환 받는 케이스 중에 민자 케이스도 있었고요. 정부 프로젝트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원금 상환 받은 그 프로젝트 수나 인원수가 정부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주정부 프로젝트를 사실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민자 프로젝트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민자나 주정부나 제가 따져볼 때 적어도 주정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주정부와 우리 고객과의 그 대출 계약을 보는 거니까 이 부분이 민자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는 거죠. 근데 이런 주정부 프로젝트가 사실은 또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주정부 프로젝트만 있으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주정부도 하고 할 텐데. 당연히. 단기간에 이익 목적으로 하는 게 주정부 프로젝트가 아니고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게 있다 해도 정부의 재정으로 대부분이 조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EB5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드문 거죠. 단 어쩔 때 그러면 생기느냐. 일반적으로 금리가 아주 높아서 채권 발행 액수보다 더 쌀 때는 민간은 우리 EB5 그 투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회사도 운이 좋게 주정부 프로젝트가 있지만, 오늘 2024년 9월 20일입니다. 미국 연방 말을 했어요.
0.5% 컷, 네. 컷 했거든요. 자칫하면 내년에는 주정부 프로젝트 없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요. 이자가 내려가면은 네. 주정부 프로젝트는 사실 채권을 발행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사적인 EB5 돈을 거의 쓸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정부 프로젝트가 한번 계획이 된 것은 쉽게 취소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또 정부 프로젝트의 장점이기도 해요. 주정부가 민간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주정부 프로젝트가 그렇게 좋으면은 네. 다들 주정부 프로젝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 있겠죠. 네, 당연히. 네. 첫째 단점으로는 네. 정부 프로젝트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희소성. 예, 네. 아무 때나 네. 항상 available 하지 않고 지금 34년 동안 정부가 주최되는 정부 프로젝트는 3개밖에 없었다는, 특히 저희들은 그 3개를 다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철도청 공사와 DBRC 거. 네, 그리고 펜실베니아 턴파이크 고속도로와 역시 DBRC 거. 그리고 이번에 네. 보스턴 서폭 다운스에 있는 정부 프로젝트, 이 세 예. 가지를 저희들은 다 했고, 특히 네. 서폭 것은 저희들이 독점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면에서 매년 나오지 않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윤이 상대적으로 민간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투자자나 저희 회사에서도 뭐 크게 재미를 보거나 이건 아닌 그렇죠. 거예요. 민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적다.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율이 낮은 대신에 안정적으로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하이 리스크, 하이 하이 리턴? 리턴. 네. 그 얘기를 달리 해서 가면은 네. 당연히 리턴이 적으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이래서 정부 프로젝트가 좋긴 하는데 네.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 투자자가 필요할 때 그때 네. available 하는 건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수적으로 아까 변호사의 말씀대로 희소성 때문에 네, 네. 항상 available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국민이주 유현태 전문인과 미국 투자이민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금 상환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주정부 프로젝트 위주로 보시되 그 안에 있는 권리 분석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국민이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